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분야죠. 재개발, 재건축, 보상 노하우. 우리 법무법인 그 김정호 변호사, 김변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뭐 때가 때이고 시류가 그 도시 재정비 사업 쪽이 원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응도 뜨겁습니다. 뜨겁고 관심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법을 갖고 하는 거일 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시청해 놓으시면 용어라도 귀에 익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좀 어려운 분야이지만 그 여러분들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머리 스타일이 확 바뀌셨는데요? 아, 예. 머리 좀 정돈을 하였습니다. 봄이 돼서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갖고 우리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 예, 이제 가장 중요한 보상 중에 하나인 영업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보상 대상자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보고 또 이제 실제 소송에서 사례가 됐던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두 편으로 나눌 요 시리즈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그 보상 대상자의 요건과 보상 내용, 또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는가 전반적으로 이론적인 거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 그 타이틀에서는 실제 우리 김변이 진행했던 소송 사례가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이 두 편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이런 거 깨알 홍보 해야 되더라고요. 좋아요도 누르고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니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영업보상 대상자가 되나요? 예, 그 영업보상 대상자와 관련돼서 일단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에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정비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요. 도시정비법에서도 영업보상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규정이 있지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은 다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합니다. 모법이 공익사업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 대상자의 기본적인 요건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그 사업 인정 고실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일 경우에 또 그 영업이 허가를 요할 경우에 허가된 내용대로 행하는 영업일 경우에 영업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인정 고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재개발 예를 들면 이제 한남 뉴타운 그러니까 재촉지구잖아요. 거기 재개발인데 그러면 한남 예전에는 이제 뉴타운이었고 그다음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이름이 바뀌었죠. 일종의 그것도 재개발이라 봐야 되잖아요. 그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구역에 한해서는 그 사업인정 고실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있는데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그 정비 계획에 대한 공란공고일 전부터 영업을 해야만 그 영업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고시한 그 전부터 영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시 전에 먼저 이제 공란 공고를 합니다. 그 공란 공고 전부터 해야 합니다. 순조롭게 가면은 사업이 뭐 한 5, 6년, 7년에 가는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10년 보통 평균치 잡아보니까 한 7년에서 10년 요 사이던데 그럼 7년에서 10년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어야 보상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아, 그럼 그 중간에 손바뀜을 하거나 뭐 대차 계약이 됐든 또는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든 이게 바뀌면 그 전에 한 번은 보상을 못 받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에서 요건 중에 적법한 장소에 영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허가가 일반적으로 이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영업 보상 아닐 때는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뭐 자격을 주는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허가 건물 영업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영업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임차인의 경우에 영업보상을 하는 게 예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무허가 건축물의 임차인이
정비 계획에 대한 공란 공고 1년 전부터 1년 더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놔야 합니다. 이거 법이 참 아니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이 뭐 사업자 등록증 예를 들면 뭐 한밭집을 하거나 무슨 밥집 하는데 사업자 등록하고 하란 소리인데 예, 예. 그래야 그렇죠. 보상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이게 꼭 요건인가요? 사업자 등록이 이제 반드시 영업보상 전체 원칙적으로 예.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예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보상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 사업자 등록을 좀 해놔야 합니다. 이게 사업자 등록을 이제 요구하는 것은 사실 허위 임차인 또는 뭐 투기적 목적, 보상 투기적 목적으로 이렇게 뭐 들어오는 임차인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렇죠. 뭐 그런 건 있을 수 규제 있죠. 장치라고 뭐 경매 같은 보십니다. 경우에도 우리가 필드에서는 가라 임차인이라 그러잖아요. 예. 가짜 임차인 내서서 이제 보상 관계에 돈에 관련되니까 이런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무허가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무허가 영업자 사실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적법한 그 건물에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 일정 금의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해서 3인 가구 3개월의 가계 지출비를 지급합니다. 2016년도 3,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3인 가구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 지출비가 340만 원 정도 되고요. 뭐 3개월로 따지면 한 1,230만 원 정도. 근데 아까 무허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무허가라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적법한 장소에서. 장소는 이제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만 안 내고. 예, 그렇죠. 허가만 내지 않고. 사업자를 안 내고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 꾸준하게 장사를 했을 경우. 예, 그렇죠. 무허가일 경우에도 3개월치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해서 한 1,030만 원 정도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적법한 장소여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적법한 장소에 해야 되고요. 또 3개월치 가계 지출비에 더해서 영업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업시설에 대한 이전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거 잘 찾아 먹어야 되겠네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 보호받지 못하니까 우리 김변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뭐 주장을 하거나 입증 책임이 있으면 입증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내 권한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무허가 영업이라고 이렇게 다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영업 보상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변 찾아오면 되겠네요, 이 전문가.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영업 보상의 내용은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죠? 예, 크게 폐업 보상과 그 다음에 휴업 보상이 있습니다. 그 영업보상 내용은 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폐업보상의 경우는 극히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돈장과 같이 이제 영업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전에서 단에서 영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도축장과 같이 뭐 악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관할 뭐 구청장 등이 그 이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이럴 경우에 이제 폐업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만 폐업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저기 시행 규칙에 명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장사하다 딴 데 장사 안 할 거야라고 하고 폐업 보상을 해주면 이건 안 된다. 그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사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뭐 이런 도축장이라던가 양돈장 이런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죠. 서울은 거의 99% 이상 휴업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휴업 보상과 폐업 보상, 영업 보상에는 휴업 보상과 크게 폐업 보상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휴업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휴업 보상의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 장소를 이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 감소액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휴업 기간 중에서도 영업용 자산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직접비가 나가죠. 유지 관리에 관한 이제 비용, 그 다음에 또 인건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을 고용을 했으면 뭐 인건비라는 이제 고정 비용.
그리고 영업시설도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전에 따른 비용, 그럼 이전하다가 이제 감손될 수도 있는 감손 상당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광고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뭐 영업시설 이전한다.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또 개업을 해야 되는데 뭐 개업비, 이런 부대 비용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영업보상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아, 그런 것도 다 보상을 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쟁점은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잠깐 저는 이거 3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휴업 기간 기간은 몇 개월로 하고 전부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예, 휴업 기간이 이제 과거에 3개월로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4개월로 좀 더 늘어났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54조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이제 47조에서 휴업 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휴업 기간을 4개월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휴업 기간이 4개월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영업시설 규모 굉장히 크다 또는 어떤 영업의 어떤 고유의 특수성 때문에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 이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 기간에 대해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보상을 하려고 하겠죠.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법에 규정되는 4개월치에 대해서 제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관행적으로 하게 뭐 그렇게 하고, 다만 여기에서 그 영업보상 대상자가 4개월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다퉈야 돼요. 그렇죠. 나는 이제 휴업 기간이 4개월보다 훨씬 많다. 그럼 여기 만약에 그 기간을 예를 들면 아까 뭐 크거나 또 뭐 예를 들면 정밀 기계여서 인허가 문제가 생겨서 대체를 못 구하고 뭐 이제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례가 됐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중에 이제 양어장이 있었습니다. 양어장이 있었는데 양어장에 대해서 이전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4개월까지는 택도 없다라고 해서 이제 10개월의 그러니까 휴업 기간이 인정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는 또 이 대상자가 이걸 적극적으로 또 다퉜어요. 10개월도 짧다. 법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다퉈가지고 21개월 정도 인정된 게 있습니다. 법에 그 휴업 기간에 대해서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요? 예. 그럼 싸워볼만 하네요. 싸워볼만 하죠. 이거는 충분히 다퉈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사실 보상금이 수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명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소송 말고 뭐 영업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죠? 예, 만약에 지금 간단하게 영업보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 요청을 합니다. 협의를 하자. 이만큼 영업보상금이 나왔다. 한다면.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 영업보상금이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협의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거부를 하면은, 조합에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신청을 합니다. 수용 재결을 신청하면. 그건 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예, 조합에서 수용 재결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서, 그 금액도 낮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의 제결을 하고요. 뭐 그것도 이제 뭐 받아줄 수 없다 하면은 30일 이내 그 제결서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러면 지방토지수용회 재결에 대해 그 조합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지금 영업보상에 관련돼서 그 개인을 이제 일종의 승소를 했다고 쳐. 그러면 조합에서 다시 중토위에 재결 신청을 또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건 아니고 요게 중요한데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재결서를 이제 보상 대상자가 받으면 그 보상 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상 대상자가. 보상 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어디에 해야 되냐 중요한데요.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다만 실제 서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 재결을 직접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지토위나 중토위 같은 데가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나요?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예.
뭐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청에 있고요. 거기 가서 이제 재결 그 다툼을 이제 나는 이걸 승복할 수 없으니 이제 재결서 그 이의 신청서를 지토위에 신청을 하면 그게 중토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내가 만족한 결과가 못 나왔어 그러면 행정 소송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 편을 들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거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은, 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까지 갔을 때는 행정소송까지 가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행정소송까지 다 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 시행자한테 제출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하네요. 예, 반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 조합이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다시 내가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지토위나 중토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합에다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시행자가 영업보상금을 안 주고 있어. 지체하고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요? 영업보상 대상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당신은 영업보상 대상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한테 영업보상을 할 수 없어. 뭐 우리는 수용 재개 신청도 안 했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영업보상금을 직접 조합에다가 지급해서 청구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요거와 관련돼서 실제 사례가 됐었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결 절차,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아까 지토위나 중토위의 재결 절차. 그렇습니다.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그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곧바로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 패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공익사업법 30조에 재결 신청 청구 제도라고 있습니다. 조합, 너 빨리 내 보상금에 대해서 재결 신청해 토지수용위원회에. 그래서 그것을 재결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결 신청 청구를 했는데 조합이 하지 않으면, 또는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해서 그걸 거부한다면 재결 신청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거네요. 우리가 그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어떤 걸 이겼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합에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결 신청 청구 제도를 통해서 청구서를 조합에다 청구서에 제출하면 재개발 조합이 재결 신청을 하고 재결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런 제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좋은 것은, 만약에 재결 신청 청구를 했는데 조합이 재결 신청을 안 하고 있다, 지연하고 있다, 그러면은 영업보상과 관련돼서 뭐 재결해서 영업보상이 맞다라고 해서 재결금 나오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연 15%의 가산금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영업보상 관련된 거는 뭐 전부 재개발이죠. 재건축 구역은 안 됩니까? 재건축 구역은 아쉽게도 영업보상이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러죠? 주로 강남에 있다고 생각해서 왜 그러죠? 뭐 지금 사실은 이게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판시한 게 있는데, 재건축 구역에서는 이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고 또 유추적용이 되지 않는다. 재건축이니까. 그렇죠. 재건축 아무래도 공익성이 좀 떨어진다. 공익성이 좀 높은 재개발은 인정이 되지만. 공익성의 목적을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군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재건축 구역에서는 영업보상이 인정이 되지 않고요. 다만 제가 보기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재건축 구역이라던가 재개발 구역이라던가 이런 이제 정비 사업이라는 큰 목적에서는 같은데, 어느 구역에서는 영업보상이 인정되고 어디에서는 영업보상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재건축 구역에서 영업보상이 인정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에서 영업보상 대상자와 그 보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뭐 뭔 소리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들이 그 당해 당사자나 본인들이 관련이 있다면 그래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머리를 흔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너무도 먼 법체계인 것 같습니다. 꼭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요. 자, 오늘 좋은 정보 주신 분은 법무법인 센트럴의 김정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